지금 여러분 어느 시기라고 보시나요? 지금이 비트코인의 최고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저점이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의 현재 포지션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려보자면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이었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고 2차 재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좀 교차가 있었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중소형 주식들에서 대형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이 좀 돋보이는 가운데 지금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던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들어오던 돈줄이 막히게 되면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난처로 가장 적당해 보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ETF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의미인데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이 없잖아요. 네, 더 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4월 전까지는 4월 14일로 추정이 되는 반감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왔을까요? 오늘은 좀 다른 우리 비트코인 봉 차트가 아닌 다른 지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승 모멘텀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큰 하락을 만들면서 다음 강세장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현물 ETF고요. 두 번째는 상승 모멘텀이 없지만 현물 ETF가 마치 바닥을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무슨 얘기냐? 상승 모멘텀이 떨어졌다면 사실은 하락을 하는 게 수순상 맞잖아요. 그죠?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을 했고 상승 모멘텀이 없어지면 이제 기대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그죠? 이익 실현이 늘어나고 그 단기 이익 실현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락 또한 보여져야 되는 게 과거 패턴만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뭘 기준으로 하면?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접 비교고요. 지금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인 현물 ETF가 바닥을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하락세보다는 조금 더 얕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주제와 같이 올해 이제 1월 12일부터 이제 우리 기준으로 1월 12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죠. 상장지수를 기반으로 한 펀드 중에서 유입액이 5위란 얘기예요. 이거를 유의미하지 않다. 또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모든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된 ETF가 자금 유입액 5위에 등극했다는 거는 거의 신제품이 예전에 우리 이경규 형님의 꼬꼬면처럼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거의 시장 점유율 5위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팔도에서 꼬꼬면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맛봤다고 하는데 라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만큼의 파급력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열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죠. 예전에 우리 선물 시장을 차단했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일단 보류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시기라고 보시나요? 지금이 비트코인의 최고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저점이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의 현재 포지션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려보자면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이었던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가까운 시점에는 늘상 비트코인은 매수 시기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현물 ETF로 돈을 버는 걸 왜 막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주체 입장에서 한마디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 즉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더 이상 애국 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우리나라 즉 자국민에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비싼 가격의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애국 소비가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될지언정 과연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얘기가 좀 장황해졌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버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부 유출을 막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의 포지션이다. 한마디로 개인이 돈을 벌고 말고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국부를 지키겠다라는 차원에서 현물 ETF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물 ETF 상품은요,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0.7%, 0.8%, 경우에 따라서는 1.5%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100만 원어치 사면 15,000원어치를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내가면서 간접 투자 상품인 ETF, 상장지수 펀드를 매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과거처럼 낙폭이 크게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겠죠.